좀 새해를 맞이해서 좀 사실 요새 교민들의 가장 큰 뭐 관심거리가 사실 뭐 경제와 교육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히 이제 경제 부분은 뭐 이상하게 하면 작년, 재작년부터 당군 이래 최대의 불황이라고 계속 하는데 그게 뭐 매년 그냥 당군 이래 최대의 불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교민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그래서 네, 각 분야 이제 밴쿠버에서 이제 실업의 우리 한 회장님, 그다음에 신협의 우리 석 전무님, 그다음에 우리 코트라의 우리 강 관장님, 그래도 진짜 경제 어떤 실물 경제와 어떤 금융 경제 각 이제 이 제일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그래서 한번 편안하게 한번 좀 좌담회 형태로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청을 드렸고 또 K 또 승낙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또 오늘 이 얘기는 정말 편안하게 좀 뭐 각자 계신 입장에서 바라본 뭐 그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질문을 이렇게 좀 던지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한 회장님에게 좀 먼저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한 회장님이 현재 그 BC 그 실업인협회 또 회장 지금 맡고 계시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 회원분들이 이 밴쿠버 교민사회에서 어떤 진짜 어떤 이 소위 그 소규모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제일 어떤 실물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실 거라 생각하시는데 그럼 현재 좀 체감하고 계시는 어떤 그런 좀 소위 그 체감 온도가 좀 어떻습니까, 진짜? 특히 이 스몰 비즈니스는 참 타격이 많습니다. 예. 저는 지금 한 26년간 그 콤비니언스 코너스토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항상 제가 그 새로 오신 분들, 우리 이민 오시고 그러신 분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면 이 그로서리의 애찬론자였습니다. 제가 그렇죠. 진짜 그로서리 와서 하시면 한 3, 4년만 하면 캐나다에 대한 모든 거를 다 알 수가 있다. 푸드서부터 하나의 그렇죠. 생활 습관서부터 다 알 수가 있다 해서 애찬론자였는데 요 몇 년 전서부터는 그렇게 애찬론자에서 조금은 야 이게 참 힘든 사업이구나 하는 거를 특히 많이 어려워졌죠. 네, 참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제 작년에 저희가 고무적으로 바라봤던 것이 HST가 이제 폐지되고 그렇죠. GST, PST로 이제 분리된다 했을 때 아 참 좀 경기가 좋아지겠다 생각했는데 그 반응이 별로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생각보다 크지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 미국의 경제가 워낙 지금 바닥을 쳤지 않습니까? 작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일 가까운 우리가 이 캐나다가 제일 가까운 네이버니까 저희 캐나다도 그런 타격을 갖다가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그로서리도 그로서리지만은 캐나다 그 달러가 강세가 돼가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세였죠. 달러 미국 달러보다 더 셌으니까. 네. 1대1의 그 강세다 보니까 거의 여행객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특히 감소된 거는 특히 한인 그 사회에서는 유학생들을 지금 거의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유학생들이 정말 많았죠. 다운타운 쪽에 많았고. 다운타운뿐만이 아니라 정말 어디든지 간에 홈스테이를 갖다가 홈스테이가 큰 정말 비중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경제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계가 좀 악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민분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 업종이 주로 어느 게 있습니까 현재? 지금 그로소리, 런드리샵. 그로소리하고 이제 말하면 이제 협회를 이제 실업인 협회는 사실 한국말로 얘기하면 상공인 협회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은 스몰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들의 한 1,600명이 회원을 갖고 있으니까요. 지금 하는데 주로 이루는 게 이제 그로서리 분과 코인 라운드리 그 다음에 드라이 클리너
그렇게 이제 분과가 세 가지가 있지만 그 외로 음식점, 레스토랑도 있고 그렇죠. 종사하시는 분이. 근데 주로 많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로서리 그로서리. 계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인 라운드리, 예,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 드라이 클리닝. 클리닝. 그렇게 이제 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회장님이 보실 때 일단 뭐 체감 온도는 좀 아직도 좀 춥다. 네. 지금 아직까지, 예. 그래서 지금 뭐 그냥 말이 났으니까 제가 예.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말하면 우리가 그로서리 중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주류 판매였습니다. 이 그게 지금 밴쿠버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법 개정도 막 하고 예, 있어서. 그 전에는 주류를 그로서리에 코너스토어에 하겠다 이렇게 하고 상정을 하는 상태가 아니었고, 그때는 이제 야당 쪽에서 이제 표를 받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예, 이거를 트라이 하겠다는데, 이번에 그 리치몬드에 아마 MP일 거예요. 저기 존 야비. 좀 야비 그 실무 네, 진행을 했죠. 그분이 말하자면 여당인데, 여당이죠. 이번에 나온 게 고무적인 게 여당 쪽에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슈로 해서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뚜껑을 열지는 모르지만 그 콘셉이 저희가 바라는 콘셉트하고 조금 다르게 가고 있죠. 예.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하면 그로소리가 더 타격을, 코너스토어가 더 맞습니다. 타격을 예. 받지 않겠느냐. 예. 큰 좀 슈퍼만 장담할 수는 이게 없지만, 되지. 예, 예.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저희들이 원하는 건 퀘벡, 몬트리올 이런 데는 일반 데도 다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주마다 틀리고, 그다음에 온타리오 같은 경우도 몇 군데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밴쿠버에 지금 그 BC에 하면서 생각하는 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다. 그렇죠. 네, 이게 틀려서 지금 아직까지 이것이 좋냐 나쁘냐를 갖다가 섣불리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한 회장님이 보실 때 일단 조금 좀 체감 온도는 아직 좀 춥고 조금 더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네. 좀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이제 저 석 전무님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전무님은 현재 이 신협의 또 이제 전체 총책임자로서 이제 오랫동안 이 밴쿠버 교민 사회를 이렇게 쭉 지켜보셨는데, 사실 또 이 금융이 또 이 실물 경제와 굉장히 또 긴밀한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무님이 보실 때 뭐 비슷한 방법인데, 또 전무님이 보실 때 올해 좀 어떤 좀 이 밴쿠버 한인 사회의 어떤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예. 지금 회장님께서 뭐 좋은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그 금융에서 느끼는 예. 그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의 그 예금고가 많이 늘었어요. 예. 예금고가 많이 늘었습니까? 늘었습니다. 예. 예금고가 많이 늘었다는 것은 뭐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이제 다르겠죠. 뭐 경기가 활성이 돼서 많은 돈이 걸려서 그렇죠, 돈이 그렇죠. 돌아서 예. 늘 수도 있겠지만은, 또 따로 말하면은 돈이 투자할 곳이 없다. 곳을 찾지를 못해서 지금 일단은 지금 주차한 상태, 그렇죠. 파킹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 예금고가 는 것은 부자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곳을 돈이 투자가 될 곳을 찾지를 못한다라는 것은 그렇죠. 경기가 그만큼 지금 굉장히 얼어있다, 그러한 이제 반론이 되겠죠. 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제 그러한 상황, 물론 이제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의 영향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특히 BC주 캐나다 같은 경제는 경우, 참 많이 특히 받죠. BC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그렇죠. BC주는 그러니까 밴쿠버는 예, 그래서 그러한 맥락이 아니었나 싶은데, 다행히 지금 뭐 미국의 이제 모든 그 뭐 인디케이션들이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금년에는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금년은 낙관적으로 좋지 보신다. 않겠나,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환율이 굉장히, 캐네디안 달러가 굉장히 이제 강세였었는데,
뭐 이미 금년에 뭐 아시겠지만 벌써 뭐 한 3% 이상 지금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1,000원 미만으로 좀 내려와 있죠. 한국도 원화로 1,000원 했을 때. 미만이죠. 그렇죠. 달러로 치면은 지금 이제 한 뭐 90대 초반 이렇게 예. 보고 있고 금년 상반기 내에 이제 그 90대가 깨지고 금년 말까지는 뭐 80대 중반까지 내려갈 거라고 예. 그 많은 지금 그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 예측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예. 있는데 물론 일각에서는 이제 우려도 캐나다 달러가 너무 지금 힘을 못 쓰는 거 아니냐는 그 우려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달러가 떨어짐으로 그 플러스 효과가 더 훨씬 더 크죠. 커지겠죠. 예. 플러스 효과가 커지겠죠. 특히 우리 이제 한인 사회 경제에서는 우리가 아무래도 한국하고 밀접 관계가 있으니까 이제 900원 특히 밴쿠버는 특히 심한 것 같아요. 1,000원 대선으로 떨어지면은 관광객이나 유학생이나 관광객이라든가 뭐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모로 금년도에 그 저희 그 경제 특히 한인 사회 경제는 뭐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네. 최소한 작년보다는 좋지 않겠나, 지난 몇 년보다는 좋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좀 한 회장님과 석점님 말씀하셨지만은 두 분이 이제 자 뭐 이 밴쿠버에 사실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이고 또 직접 비즈니스 하시고 또 이 저희 신협을 또 이끌고 계신 분인데 이제 관장님은 이제 작년에 오셨죠? 그렇죠. 정이 부임하셨고 6개월 예, 6개월 되셨고 이제 오셨는데 사실 또 코트라가 또 여타 이런 또 또 공공기관과 다르게 또 사실 또 밴쿠버 경제와 또 이렇게 연관이 있는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 보실 때 약간 거시적인 차원에서 조금 부탁을 드려도 될 것 같아서 네. 관장님 보실 때 좀 어떤 흐름, 크게 어떤 세계 경제 흐름과 뭐 밴쿠버를 포함한 캐나다 경제 흐름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경제라는 게 뭐 저기 실물에서 이렇게 두 분이 앞에서 말씀하는 예. 것하고 뭐 별 차이는 없을 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제가 그 이렇게 자담의 이제 말씀을 듣고 주제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제 얘기가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리 국내 연구소라든지 국제 기구의 어떤 전망치를 보면 2014년 이제 세계 경제는 작년도 하반기부터 좀 회복 기미를 보면서 지금 점차 만만한 성장세를 아마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이런 글로벌 경기 회복에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로 보고 있고요. 신흥국은 이제 이런 세계 경제 이제 선진국들의 어떤 경기 회복에 따라 가지고 같이 동반 상승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뭐 경제 전망치가 아직 뭐 확정은 된 건 아닌데 한 3.1% 정도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보다 높은 3.4에서 한 3.6%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세계 경제가 회복될 국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한캐 이제 무역 현황을 보면 저희가 이제 2011년도부터 해가지고 제가 수차를 찾아보니까 한 100억 불 2011년도가 그러니까 110억 불 정도 전체 교육액이 그러니까 수출 수입 합쳐가지고요. 그 중에서 이제 수입이 상대적으로 좀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12년에는 이게 좀 줄어들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12월까지 안 나타났는데 그렇죠. 약 100억 불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그게 뭐냐면 그 루니가 이제 강세로 인해서 이제 캐나다의 어떤 수입이 좀 줄었어요. 상대적으로 줄고 우리 이제 한국에서의 이제 캐나다로 뭐 수출이 자동차나 TV가 좀 좋아졌죠. 그게 이제 수출이 이제 증가해서 약 이제 100억 정도로 지금 내다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11월까지는 뭐 91억 정도인데 아마 연말까지 합쳐지면은 한 100억 정도 돼서 3년 연속 이제 한 100억 불 정도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이 상대적으로 한국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 이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수입보다는 수출이 좀 더 많아졌다. 이 이유는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루니의 이제 강세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한미 FTA 체결로 인해 가지고 그 축산물 같은 게 아무래도 관세가 캐나다 쪽이 훨씬 높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수입도 줄고
그다음에 석탄이라는 광물 자원들이 이제 많이 저희 쪽에 수입이 많이 됐었는데 수입됐죠. 이 루니가 이제 강세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이제 다른 나라로 많이 갔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황을 보면은 내년 지금 뭐 아까 말씀을 이제 90 저기 그 루니가 어느 정도까지 전망치 되느냐 아까 뭐 80대 80대까지 중반까지 뭐 예. 가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 얘기로는 저 여기 와서 이제 보니까 캐나다가 너무 이렇게 평가 절상이 됐다 루니가 그래서 실제로는 한 70% 정도가 돼야 옛날에 그랬었죠. 예, 진짜 옛날에 그- 뭐 700원 한국 돈으로 막 70% 정도 돼야 이게 그 이게 캐나다 정상인데, 공부 그렇죠. 정상이다라는 네. 말까지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되라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캐나다 입장에서는 유리해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제조업이 이제 시작한 데다가 또 그 루니 강세로 인해 가지고 수출을 이제 그 내렸던 그런 예. 부분들이 약간 해소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한국과의 이제 한인 사회와의 관계를 보면 기본적으로 루니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금 내다볼 수 있는데 아까 모두에서 다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첫째는 이제 뭐 세계 경기 회복하고 FTA 이제 체결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어요. 한카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축산물이라든지 원자재 그런 쪽의 어떤 수입이 그 수출이 되겠죠. 그렇죠. 한국에 이제 수출이 증가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기 루니가 이제 평가 절하가 되다 보면 한국에 대한 어떤 수출도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또한 뭐 아까 뭐 한인 사회 교류사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유학생이라든지 어떤 관광객도 그 평가 절하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워낙 강세되면서 많이 오게 되죠.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이 돼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한인 그 교민 사회에는 뭐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우려되는 게 그 잘 아시겠지만 이 비자 문제가 뭐 연동이 돼서 잘 됐으면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바로 파급 효과가 나타날 텐데 그 비자 자체가 그렇게 순조롭지 않을 것 같아서 예, 예. 이게 바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날지 그런 건 좀 약간 좀 추이를 네네. 앞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좀 전에 그 대략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대략 한 100억 불 정도의 이제 한국과 캐나다의 그 수출입 통계가 잡혔는데 100억 불 정도면 대강 캐나다가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한국이 한 7위, 8위 정도 7, 될 8위 거예요. 정도? 한국이 이제 이 수출입을 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네. 100억 불 정도, 7위 정도요. 굉장히 비중이 큰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뭐 이거는 뭐 논의 얘기지만 캐나다가 인구가 적어서 그러는지 어쨌든 한국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캐나다 자체가 원류가 이제 유럽이어서 원료가 유럽이고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 태평양을 넘어가는 게 참 어려운 것 같고요. 예. 뭐 최근에 와서 뭐 LNG 관련해 가지고 그 동양 쪽에 이제 관심 많이 요새 보이겠다는 들어서 어떤 조금 좀 관심을 보이고 정치적인 있죠. 어떤 그런 제스처가 사실 나오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예. 캐나다 사람들의 그 한국은 마치 뭐 신흥국 같은 네. 존재거든 사실. 35년 그렇죠. 전에 35년 전에 제가 이민 왔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을 몰라. 한국 그러면 무슨 어딘지 모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월남 옆에 있냐 뭐 이런 정도예요. 그 월남은 이제 정도까지. 월남 전쟁을 하니까 그렇죠. 월남전은 한국은 뭐- 몰랐어요. 그러니까 월남 옆에 있는 나라 정도로 아는 무식한 사람들이었지 사실. 그래.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한국이 뜨면서 이제 한국이 일본은 다 아는데 한국은 모르는 그렇죠. 일본과 중국은 사실 뭐 아시아의 그렇죠. 두 나라만 알고 있었죠. 사실 캐나다가 사실 뭐 이 주류는 유럽이고 또 미국은 또 이게 또 경제적으로 이게 또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치중돼 있었죠. 근데 뭐 아까 관장님 말씀처럼 요새는 이제 사실 뭐 태평양을 이제 바라보라는 게 이제 정치인들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러니까 점점 비중은 좀 커질 거라는 그렇죠. 생각이 그만큼 듭니다. 위상이 예. 커진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이제 실제로 느끼는 그렇죠. 그 한국이나 뭐 동양에 대한 거는 아직 뭐 후진국들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 거죠. 예, 예. 관장님은 지금 많이 이렇게 외국에 많이 좀 공간에 다니셨습니까? 어떻게? 그리고 저는 저기 중국어 전공이어가지고요.
중국에 오랫동안 아, 근무를 저 했어요. 중국 그래서 쪽에, 중국의 네. 한 뭐 4개 지역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행운을 맞아가지고 그 뭐, 천당 밑에 지구에서 밴쿠버- 가장 살기 좋다는 살기 좋은 밴쿠버로 오게 됐습니다. 가장 비싼 네. 참 살기는 참 좋은데 너무 비싸니까요. 이게 네. 뭐 집값부터 네. 포함해서 물가. 예, 지금 이제 지금까지 세 분의 좀 이렇게 대략적인 어떤 그 올해 그 경제 그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대략 요약을 하자면은 뭐 일단 굉장히 어렵지만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외적 요인들에 의해서 이게 좀 많이 좀 이렇게 하반기부터 이렇게 상승세로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좀 이렇게 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올해 이제 하여튼 2014년 벌써 1월 이제 중순이 넘었습니다. 중순이 넘고, 여기 이제 오신 그 우리 신협과 시렵과 또 코트라는 사실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밴쿠버 한인의 어떤 사회의 어떤 뭐 경제나 이 삶에 굉장히 밀접한 그런 기관 연관이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또 이 세 분들이 좀 각 단체 또 장을 맡고 계시고 대표 성격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 올해 그 각 단체에서 좀 생각하고 계신 총 전망과 어떤 좀 이 큰 사업 계획과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좀 밴쿠버 이 교민 사회에 좀 이렇게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먼저. 예. 예, 이제 항상 저희는 이 스몰 비즈니스 예. 그걸 중점적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일반 개인들이 그러니까 캐나다인들이 갖고 있는 그 디스포저블 그 인컴이 너무 없습니다. 예. 그게 왜냐면은 렌트비 내지 뭐 이러다 보면 자기가 쓰는 그 돈 자체가 정말 너무 적은 거예요. 적다 보니까 제일 아마 타격받는 것이 어떠면은 음식점 같은 걸 거예요. 예, 왜냐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따로 그거 해야 되니까 집에서 먹게 되고 그러니까 기호품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스몰 비즈니스가 가장 타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프라이스 월입니다. 말하자면은 가격 전쟁입니다. 요새 뭐 가격 파괴가 너무 심하게 네, 일어나죠. 그래서 특히 이런 뭐 새로 미국에서 지금 월맛은 벌써 들어온 지 오래됐고요. 이제 타켓이라는 들어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런 그 스몰 비즈니스는 가격 전쟁에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회원님들은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한국 분들이 가장 정말 이 캐나다인들한테 이렇게 좀 그래도 눈에 들고 하는 거는 이 카스터머 서비스였습니다. 그러면 손님 오면 그렇죠. 항상 친절하게 오라 그러고 쉽게 얘기해서 돈 줄 때도 이렇게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두 손으로 그렇죠. 우리는 옛날서부터 그런 게 몸에 익혔으니까요. 주고 그럼 또 받을 때도 일종의 차별화된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 전에 이제 이 스토어 그러니까 스몰 비즈니스 자체가 원래는 이게 이 차이니스들이 제일 먼저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이런 컨비니언스 스토어는 요즘 말로 컨비니언스 스토어지 옛날에는 컨비니언스 스토어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차이니스 스토어입니다. 예, 이 캐나다에서 보면은 차이니스 스토어라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 코너 스토어입니다. 예, 코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코너 스토어인지 이런 코너 그래서 이제 코너 스토어군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듣기 좋은 뭐 그로스리다 무슨 컨비니언스다 뭐 이렇게 발전해 나갔는데 저희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도 거의 중국 분들이 다 했습니다. 근데 중국 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카스터머 서비스였거든요. 우리 한국 분들이.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거는 항상 그러니까 깨끗하게 그렇죠. 해야 되는 거를 중국 사람들은 우리 말만 따라 조금 지저분합니다. 뭐 청소도 안 하고 그래서 그것이 가장 그거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는
이제는 가게, 그러니까 어떤 스몰 비즈니스는 재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샵을 갖고 있는 데서 뭐가 좀 변해졌다. 막 플로어가 새로운 거로 어떻게 변해졌다 그러면 손님들이 더 먼저 압니다. 카스터머가. 네, 카스터머. 오, 이거 이렇게 바뀌어져서 참 좋다. 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제 생각에는 일부를 본다면 한 60 정도는 재투자가 돼야 되지 투자를 않느냐. 해야 될 시점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정말 행정님도 계시지만 은행도 마찬가지로 은행에 우리가 그냥 일반 말하자면은 체킹 어카운트가 있고 세이빙 어카운트가 있듯이 체킹은 그냥이지만 세이빙은 하나의 말하자면 재투자로 재투자 되는 개념으로. 거니까요. 그런 개념으로 이 스토어도 이런 비즈니스도 하나의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거를 제일 먼저 느끼는 거는 카스터머입니다. 예. 고객들이 제일 먼저 네, 느끼시죠. 고객들이 이제 제일 먼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재투자가 좀 중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그런 거를 말하면 가격 전쟁에서 이겨내려면 그거밖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또 새로운 아이템을 샵인샵 같은 거요. 근데 워낙 이제 이런 비즈니스 내에 샵인샵 같은 거는 참 힘들지만 일례로 이런 뭐 세븐일레븐이죠. 이 맥스 그런 데는 일반 데보다도 가격이 훨씬 더 좀 비쌉니다. 비싸죠. 예, 좀 비싸죠. 비싼데도 매년 성장세입니다. 거기는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재투자를 항상 합니다. 항상 보면은 리노베이션 하죠.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템을 집어넣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스토어 안에다가요. 스토어 안에다가요. 그래서 이제 샵인샵이란 게 예. 뭐 팝콘 그렇죠. 파트도 집어넣고 말하면 옛날에는 핫도그도 있지만 핫도그 말고 타코리아 뭐 이런 새로운 아이템을 갖다가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집어넣었을 때 그것이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세븐일레븐 맥스 그걸 봐더라도 그 가격이 비싼데도 성장세를 그렇죠, 보인다는 그렇죠.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통계에 의하면 손님이 와서 이제 샵에 들어갔을 때 제일 싫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싫은 게 뭐냐면은 주인이 그 종업원이 말하면 전화를 받고 손님을 맞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저도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그러면은 전화도 받아야 되고 또 손님도 그렇죠. 해야 되니까 근데 다른 어떤 이런 체인점에서는 전화를 못 받게 돼 있습니다. 말하면 개인적인 거요. 그렇죠. 근데 받더라도 받고 홀드 좀 해도 잠깐만 그렇죠. 미안합니다 하고 손님을 먼저 하는데 대부분의 우리 회원들은 이제 그게 안 그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진짜로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실업에서도 회원분들이 한 1,600명 정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뭐 전체 차원 내지 이렇게 분과 차원에서 이렇게 좀 이 회원 교육 뭐 이런 것도 쭉 하고 계시죠? 예, 저희는 이제 회원 교육이라기보다는요, 이제 분과가 있으니까요, 다른 일반 회원들한테는 못하고, 저희 이제 그로서리, 그 다음에 이 코인 라운드리 이런 분과들은 말하자면 모임이 있습니다, 따로. 따로요. 네네. 분과별 모임이.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1년에 한 2번 정도밖에 못하지만은요, 모였을 때, 세일즈맨을 초청하든지요, 데리고 와서 공동구매, 그렇죠. 특히 이런 코인 라운드리 같은 경우요, 그 다음에 드라이 클리너 같은 경우도, 왜냐면 코인 라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소모하는 것이 비닐백이 굉장히 많이 많죠. 소모됩니다. 그런 공동 거를 구매하면 좀 가격을 다운시킬 수 네네.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고 또 회원의 친목을 위해서라도요 1년에 2번 이상은 꼭 모임에 뭐 따로 이렇게 모임이지만 공식적으로 최소한 2회 이상은 네, 공식적인 2회 모임. 이상은
그 분과는. 그리고 이제 이 그로서리 분과에서는 이제 지역구 미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구요? 네. 예, 지역이 저희가 이제 10지역으로 돼 있는데 그 10지역의 지역구 미팅이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 전무님에게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사실 이제 아까 좀 전에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은행 금융 상품 굉장히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많고 지금 이제 신협도 보면 진짜 이게 캐나다라는 사회가 특히 또 협동조합이 많이 또 발전된 국가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요새 한국도 이제 협동조합 붐이 굉장히 불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루에 한 50개씩밖에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협은 사실 이제 협동조합에 이거해서 이제 교민들이 스스로 출자해서 만든 또 진짜 일반 또 이 사금융과 다른 또 특이한 성을 갖고 있는데 또 그만큼 어떤 교민들의 삶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무님이 또 생각하실 때 올해 2014년도에 이제 이 신협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이제 방향 같은 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014년도에 특별히 우리가 방향을 정해서 이렇게 나가겠다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신협은행은 협동조합 아닙니까? 예. 이제 조합원들이 만들어서 조합원들을 위해서 운영이 되는 그러한 금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걸어놓은 모토도 built by you and works for you 이렇게 돼 있어요. Built by you, work for you. 네. 여러분들이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렇죠. 여러분들 위해서 일하는 은행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서비스를 하는 그러한 금융을 만드는 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그러한 방향이에요. 그래서 애당초에 우리가 신협은행을 만들었을 때에 이 한인 사회에 한국의 정서를 이해하는 그러한 금융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것이 취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글쎄 그 한국의 정서에 맞는 금융이라는 것이 이제 꼭 집어서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렇지만은 우리 모두는 압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금융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저희의 목표예요. 그래서 뭐 여태까지 그래왔지만은 금년도 특별히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커스터머 서비스, 우리 멤버 서비스라고 하죠. 우리는 멤버 서비스에 주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은 편안함을 느끼는 여기는 진짜 오면은 편안해. 여기는 진짜 오면은 내가 뭐 한국에 온 것 같아. 뭐 이러한 느낌을 갖는 그러한 이제 은행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 꿈인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번에 주력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대출.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디스포저블 인컴이 굉장히 작아요. 우리가 지금 그리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그 운영 자금에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소액 대출이라도 활성화를 시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지금 그 대출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왜 정부 차원에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뭐 들으셨겠지만 몰개지 업계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가계빚을 이제 낮추려고 이제 그런 이제 그것보다는 지금 캐나다의 지금 뭐 이자율이 지금 전례 없이 지금 낮은 이자율이 지난 거의 한 10여 년간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자율이 낮았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에 이자가 영원히 낮을 줄 알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금년간의 이 저금리 시대가 끝날 거라고 지금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고비가 아니겠나. 아까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 당연히 이자는 올라가게 돼 있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생기니까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억제를 하려면 이자를 올리는 길이 제일 빠른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은 금년까지는 저금리가 계속되지만은 내년서부터는 이자가 좀 조금인지 많이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올라가기 시작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당연하죠. 근데 이제 그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정부가 왜 정부 차원에서 은행권에 대출하는 것을 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지금 그 캐나다 국민들의 그 개인 부채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상당히 높은 이유가 왜냐하면 부동산가가 무지하게 그렇죠. 1989년도에 우리 그 신협이 시작을 했습니다. 1989년 1월에 1989년도에
캐나다에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이제 알죠. 그 당시에 집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몰개지가 보통 10% 이상이었었습니다. 5년짜리 몰개지는 무려 한 15%까지 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살아남았단 말이죠. 그 살아남았을 수 15% 16%의 이자를 내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부채가 작았다는 거죠. 그때는 그렇죠. 왜냐면은 캐나다 그 당시에 아마 밴쿠버의 그 에버리지 그 집값이 뭐 한 30만 불 뭐 한 20만 불, 뭐 10만 불, 20만 불. 그러니까 보통 몰개지가 있으면 10만 불 선의 몰개지니까 그렇죠. 그 견딜 수가 있었는데 지금 밴쿠버의 지금 에버리지 집값이 보통 70한 5만 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100만 불 다 넘어가요. 그래서 보통 뭐 50만 불 이상의 몰개지를 가진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많죠. 그러면 간단하게 1% 이자가만 올라가도 1년에 이자만 해도 5천 불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냥 한 달에 500. 그러네. 예. 그런데 만약에요. 그 캐나다의 뭐 이거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제가 그냥 이렇게 roughly 이렇게 생각을 해도 캐나다의 몰개지 평균 몰개지가 보통 한 7% 정도는 될 겁니다. 6, 7%. 지금 평균 몰개지가 지금 3%거든요. 그럼 만약에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이자가 만약에 7%까지 올라간다라고 치자고요. 그 무지하게 높은 이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이자거든요. 그건 충분히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를 낼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였지만은 지금은 사실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7% 정도까지 이자가 올라가는 것은 충분히 그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3% 내던 분이 7%의 이자를 내면은 이자가 배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50만 불의 몰개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은 그러니까 1년에 이자만 해도 2만 불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감당이 안 되겠죠. 그 감당하는 사람 드물죠, 없죠. 그러면 그러한 감당이 안 되게 되면은 미국처럼 그렇죠. 2008년 9년도처럼 이제 크래시다운이 온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정부가 우려하기 때문에 이제 이자를 이제 은행의 이제 대출 규제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지금 그래도 그나마 지금 이자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하튼 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소액 대출조차도 지금 어렵게 됐어요. 몰개지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좀 저희가 어떻게든지 금년에 이제 얘기가 우리가 그 지향하는 방향을 말씀드리다가 이자 얘기하면서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그 금연에 대해서 우리 이제 회장님하고도 의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특히 아무래도 제일 그렇죠. 지금 회원분들이 제일 또 고객이실 것 같은데. 스몰 비즈니스에 이제 그 종사하는 분들들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 많은 소액 대출 쪽에 심혈을 기울여서 아마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되게 소액 대출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을 한? 5천 불에서 한 2만 5천 불, 크게는 5만 불까지도. 되게 5만 불 이하 그렇죠. 정도를요. 그렇죠. 그럼 우리 전무님한테 좀 약간 한두 가지 좀 추가적으로 좀 여쭈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럼 사실 이제 저도 그 옛날에 저도 작년인가 누구한테 좀 들은 얘기인데요. 사실 이 신협이 이게 굉장히 큰 거래입니다. 이게 이 밴쿠버 내에서도 이 협동조합에서 이렇게 금융을 하고 있는 이 소위 그 소수민족이 좀 많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네, 중국 그 큰 중국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또 오히려 그 타민족은 굉장히 부러워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좀 하나 이제 취재 대상인데 진짜 상당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밴쿠버에 이제 신협이 있고 이 캐나다 내에 좀 타 지역의 이런 또 신협 한국 분들이 아닌 신협 또 현황과 뭐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캐나다에는 신협이 이제 신협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거 불어권하고 영어권하고. 그렇죠. 우리는 불어권은 이제 빼고 영어권의 신협이 한 350여 개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BC주의 신협이 지금 약 한 43개 정도가 되는데 1980년대 제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한 135개였었어요. 신협이. 크레딧 유니언이. 근데 이제 그 줄어든 이유는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규모를 통폐합. 그렇죠. 통폐합을 해서 멀지하고 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맨 마지막으로 생긴 신협입니다. BC주에서. 한인시를 신협이 제일 많이 생겼는데 사이즈로는 지금 44개 신협 중에 저희가 지금 한 20번째쯤 되고요. 중위권이네요. 그 다음에 캐나다 전체 350, 60개 신협 중에서는 저희가 한 지금 92번째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내에는 지금 한인 신협이 토론토에 한인신용조합이 있고 토론토에요. 또 토론토의 천주교에서 하는 또 한인조합이 또 하나 있어서 이제
토론토에 2개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한인신협이 큰데 그 사이즈로 본다면 뭐 저희의 뭐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토론토에 있는 예, 한인신협이요? 그 정도 사이즈고 근데 오히려 사이즈는 10분의 1보다 예, 저희 예. 미국 전역에는 이제 LA에 한인신협이 있고 그다음에 뉴욕에 하나가 있고 또 어디에 또 오클랜드인가 어디에 또 하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인이란데 하는 것이요. 다 사이즈가 전부 다 저희 뭐 10분의 1 정도 사진. 그거 참 밴쿠버 한인신협은 대단한 겁니다. 저희 89년도에 이게 창립해서 저희가 시작할 때 이제 아까 이제 민족별 신협 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 민족별 신협이 남아 있는 게 이제 저희 한국 신협하고 인도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카라사크라 유니언이라고 그 인도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보다 몇 년 먼저 생겼습니다. 몇 년. 저희 사이즈는 저보다 좀 커요 지금요. 뭐 인도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인도 사람 중에서도 이제 그 펀잡 쪽이 예, 그분들이 하는 신협이 지금 남아 있고 그 당시에 이제 그거 말고 이제 뭐 그 독일계 신협, 그다음에 그 폴란드계 신협 또 이렇게 몇 개가 있었는데 다 통합을 했어요. 이제 일반에.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민족별 신협을 우리 2개 지금 남은 한인과 인도. 그렇죠. 한인과 인도 두 개. 중국이 어떻게 없는 거 보면 가끔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이 없었던 이유는 큰 커뮤니티에 그 돈도 많고 그러던데. 왜냐면 제일 먼저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사람들한테는 협동조합의 개념이 없습니다.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거의 돈 있으면 다 그냥 땅에 파묻은 그렇죠. 협동조합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제 중국의 협동조합 이거 이제 심어보려고 지금 이제 그 세계 이제 그 협동조합 협회에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산주의에는 없죠 협동조합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 그게 제일 큰 이유고 두 번째 큰 이유는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일반 은행들이 중국 시장에 일정이 들어가세요. 중국 마켓에. 그러니까 일찌감치 진출해가지고 차이나타운에 벌써 30년 전만 해도 차이나타운에 가면은 뭐 뱅크 몬트리올, TD, 그렇죠. RBC, TD 뭐 이런 데가 다 중국 간판을 걸고서 운영했기 때문에 뭐 협동조합이 뭔지도 몰랐지만은 자기 뭐 필요성도 그렇죠. 필요성도 느낄 수가 그러네요. 없었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실제로 저희가 생기기 얼마 전에 그 태동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못하고 이제 중간에 이제 끝내버렸죠. 또 그런 또 전문님 말씀드렸던 이게 좀 각이 좀 나오네요. 그럼 현재 이 신협의 그 회원 소위 그 멤버는 몇 명 정도? 저희가 지금 네네. 우리가 지금 약 한 9,500 지금 쓰고 있으신 분들이 9,500이고 이제 그 돌멘트 어카운트 휴면 계좌까지 하면 휴면 계좌까지 하면 지금 한 12,500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뭐 밴쿠버 교민 수를 지금 뭐 사실 뭐 아무도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한 6만 정도 잡고 있는데 조금 더 어떤 이 늘리는 작업도 좀 필요하겠군요. 포텐셜이 엄청나죠. 그렇죠. 포텐셜을 따지면 포텐셜이 엄청나기 때문에 2배는 이게 늘어도 될 것 같아요. 2배 뭐 이상이 지금 우리가 지금 총 자산이 이제 작년 말로 약 2억 한 6,500, 265 밀리언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꿈은 이제 1억, 1 빌리언 에셋 크레딧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근데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그것이 그냥 허황된 빌리언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한인사회 사이즈로 본다든가 또 우리의 역량으로 볼 때 뭐 완전 10억 달러 정도는 이게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10억 죄송합니다. 10억 빌리언이면 10억이죠. 10억 정도의 자산은 글쎄 앞으로 10년, 15년 내는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이 전무님이 또 그 이미 중에 또 큰 또 일을 하실 것 같네요. 뭐 제 일이 아니라 우리 전체 우리 뭐 직원들 그다음에 임원들 그다음에 우리 조합원 뭐 모두의 꿈이고 여러분들이 다 협력해 이루어지는 일이죠. 지금 신협이 5개 지점이 있죠. 5개 지점에 정말 직원을 따지면 40명. 40명. 5개 지점하고 인슈런스 하나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관장님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밴쿠버 교민분들은 이제 와 계신 이 밴쿠버 코트라 무역관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접하는 게 없으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수출하거나 수입하시는 교민분들이 이제 자주 접촉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일반 분들은 이렇게 사실 잘 좀 낯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진짜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지만은
어떤 큰 흐름을 또 이렇게 미리 잘 정확하게 아시는 게 또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관장님이 보실 때 올해 2014년도 좀 쿠트라가 좀 밴쿠버 한인 뭐 교민들에게 좀 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알리려는 좀 노력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좀 일부 교민들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 이제 뭐 그런 부분들 좀 포함해서 좀 올해 좀 잡고 계시는 그런 사업 계획이나 전망 같은 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그 회사 이름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다 그렇죠. 보니까 예. 저희가 하는 업무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수출입, 예, 그다음에 수출입, 그렇죠. 투자하는 게 이제 가장 큰 그렇죠.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 캐나다로 수출하는 거, 네. 그다음에 캐나다 자본을 이제 한국에 그렇죠. 한국 자본을 캐나다 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있기는 그렇죠. 있는데 아, 이제 주력 방향이 주력 방향이. 그러니까 뭐 무역도 이제 수입도 있지만 수입보다는 수출을 수출. 뭐 투자도 이쪽보다는 여기서 가져가는 가는 걸로. 거를 저희 업무다 보니까 아, 상대적으로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민들하고 일부 이제 실업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이제 이런 무역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는 자주 뭐 접촉이 있어요. 그런데 예.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좀 상대적으로 조금 그렇게 있죠. 예. 있고요. 뭐 그게 저희 업무가 또 아니다 보니까 네. 제가 또 거기 가가지고 필요도 없는데 뭐 나서서 하는 건 좀 아닌 것 예.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해야 되는 업무에 이제 집중돼서 네. 하려고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캐나다가 아직은 뭐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들을 좀 많이 전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한국 식품 페스티벌을 했는데 예. 그게 의외로 이제 반응이 그렇죠. 좋았어요. 예. 그래서 그쪽 뭐 오버에이티 그룹에서도 작년 연말에 하셨죠? 그 리치몬드 쪽에서 예. 10월 아주, 6일에서 10월 8일까지 3일간 했는데 그거가 끝나고 나서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같이 확대를 하자고 그러고 지금 오버에이티 그룹 자체도 이제 130개 매장에 굉장히 매력 아시안 많죠. 그렇죠. 제품들을 이제 주로 이제 편성을 하고 그 중에 이제 한국 제품을 프리아레트를 그렇죠. 이제 우선권을 좀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저희 역할은 이제 그렇게 한국 제품들이 많이 오고 이쪽에 있는 뭐 우리 교민뿐만 아니라 또 이쪽에 자본들을 한국에 또 많이 그렇죠. 유치하는 게 저희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뭐 저기 실업에 이제 돈이 많이 쌓인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투자도 좀 많이 하시고 또 실업인 중에서 이제 또그 자산이 또 많으신 분들은 한국에 또 재투자해가지고 뭐 거기 하는 것도 하나의 예. 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저기 작년에 아까 말씀하신 그 한국 식품전, 뭐 저희도 그때 취재 가고 보도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았던 것 네. 같아요. 예. 특히 뭐 한국 식품에 대해서 또 인지도도 높아지고 이게 좀 제대로만 알리고 하면은 상당히 이게 좀 되는 사업이다라는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너무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가다 보면 코너스토어에 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아, 그게 또 네. 그런 또 역작용이 있을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뭐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오버웨이가 좀 큰 네. 슈퍼고 그쪽이 다 요새 아시아 코너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식품은 직접 안 하시잖아요. 지금 식품 같은 거 그것도 주로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사실적으로 그 식품은 우리 한남 하나로, 예, 한남 그다음에 하나로 이제 한국 식품점들이 그렇죠. 이제 주로 주로 한인을 하고 있죠. 상대로 예. 하고 저희 회원들은 그것보다는 말하자면은 이 캐나다 여기요, 로컬 애들, 현지인을, 그렇죠. 예, 예, 예. 해서 좋은 실예를 들어서 사실 우리 그 신라면을 예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사실 신라면 제가 이미 처음 왔을 때도 전부 이 지방 라면만 먹었죠. 일본 이런 게- 라면만 먹었죠.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를 제일 먼저 퍼뜨린 게 바로 우리 한인 이 비즈니스맨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먹으려고 이런 데서 사가지고 이거 가게에다가 진열해 놓고 안 나가면 우리가 우리가 먹으면 되는 거죠. 네, 뭐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이게 정말 아. 굉장히 큰 발전을 한 것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렇고 또
농심의 새우깡이라는 새우깡. 거 있잖아요. 처음에 났을 때는 이 캐나다인들이 보고 이게 뭐 시리는 어떻게 이렇게 그렇죠. 시림프를 이렇게 하냐고 해서 막 좀 질겁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아주 잘 나가는 품목이 하나가 돼버렸어요. 서양의 중독성이 있어. 예, 그래서 맛있죠, 새우깡. 이런 이 품목도 사실 직접 판매하시는 분들이 진짜 매대에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세일즈 랩들이 그거 하면 세일즈 랩들의 그 디스플레이 전쟁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아이 레벨에다가 디스플레이를 하느냐. 그렇죠. 네, 아이 레벨에 디스플레이 하는. 그래서 그 아이 레벨에 디스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세일즈 랩들이 말하자면 계속 다니면서 하는 예, 거, 그렇게 그렇죠. 뭐 잘 해주고 뭐 이런 커미션도 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듯이요. 이런 특히 한국 품목 이런 거는 사실 아이 레벨 쪽에다가 진열을 갖다 딱 해놓으면요. 그게 처음에는 안 나갈 것 같아도 그것이 전부 봄으로 인해서 다 이제 판매가 되고 그 좋은 예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게 지금 신라면 아주 새우깡. 큰 예. 네. 그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어떤 데든지 가면은 이 지방라면 파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정말 찾아보기 그렇죠. 정말 힘듭니다. 이 지방라면. 제가 저는 이제 퇴근을 하고 이제 1시간 이렇게 동네를 걷습니다. 예, 이렇게 걷는데 지금 저녁 시간이에요. 걷다 보면은 가끔 라면 냄새가 나요. 어느 집이 라면을 저녁으로 먹는 거야. 라면이 지금 여기 있는 현지에도 이제 많이 먹어요. 글쎄요. 그래서 내가 집이. 야 이거 한국 사람은 아닐 거란 말이야. 한국 사람은 그렇죠. 라면도 저녁 먹는 사람 사실 없죠. 없잖아요. 점심이나 점심이나 간식 이렇게 네, 먹죠. 네. 그 저녁 시간에 라면 냄새가 나요. 걷다 뭐. 아니 그것도 자주 나요. 자주. 그거 한 군데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한 두세 군데서. 네, 감사하고 그러면은 조금 이제 좀 이제 그 마무리하는 이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각 그 속하신 기관에서 어떤 뭐 작년 전망과 올해 이제 그 뭐 전망 등을 이제 분석을 해주셨고, 이제 어차피 이제 2014년이 밝았고 또 밴쿠버 한인 사회가 또 이제 활성화가 돼야 뭐 여기 계신 분들 또 저희 같은 또 한인 미디어들도 이게 또 좀 더 이렇게 좀 활성화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한인 경제 활성화, 그러니까 소위 밴쿠버 한인 커뮤니티가 이렇게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 지역 사회, 사실 이제 로컬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소위 그 밴쿠버 여기 로컬 사회, 그러니까 이 로컬 사회나 내지는 로컬 그 정치 뭐 이쪽에 저희가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밴쿠버 한인 사회가 조금 이렇게 좀 합심해서 이게 좀 건의하고 좀 노력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 중에서 좀 한두 개만 이렇게 말씀을 좀 돌아가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저 회장님 먼저. 예. 그 사실 어떤 우리 한인 단체에서 많이 지금 그 로컬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인 예, 문화의 그렇죠. 날이고 그것이 정말 활성화가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협회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말하자면 기부 도네이션을 예, 그렇죠. 다른 어떤 쪽보다는 저희는 그 이런 칠드런 하스피탈이든지요 로컬 쪽에 모든 것을 주력을 해서 좀 더 같이 저기 상생하는 그런 그 우리가 먼저 또 관계를- 보여줘야 그쪽도 또 네네. 우리 또 알고. 그러면 그럼으로 인해서 그 좀 이상한 얘기지만 LA 폭동 났을 때 같은 그냥 한국 사람은 맞습니다. 뭐 돈만 빼가고. 챙기기만 하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탈퇴할 수 있는 그런 그 올 한 해가 또 됐으면 하고 바라고 또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석행장님한테 특히 신용조합이 정말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일반 뱅크하고의 차이점을 제가 좀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왜냐면은 우리가 그 이런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특히 이런 소규모 비즈니스는 체크를 많이 써주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다 보면은 이 바운스 날 때가 있습니다. 그좀 원치 않게 가끔 깜빡깜빡하면서 네네. 바운스가 그래서 나게 되죠. 바운스가 이렇게 탁 나면 NSF라 그러죠. NSF가 발생하면 로얄뱅크 같은 경우에는 $45를 차지합니다. 벌금으로 예, 그냥. 그거는 뭐 아마 뱅크마다 또 다른 은행은 모르기 거래를 대략 그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45불 차지하고 또뭐 그다음 기간이 많죠. 아니요. 그 거래처에서도 차지가 또 되죠. 또 돼요. 그럼요. 그것이 또 한 40불, 50불이 아. 또 됩니다. 그러면은 체크 말하자면 50불짜리 하나 써줘가지고 바운스가 100불을 그냥. 됐는데 이건 배보다 배꼽이 아. 훨씬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이 신용조합에서는 일단 돌려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밸런스가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체크는 보냅니다. 거기 돈으로 지급해 줍니다. 예, 지급해 주고 나중에 바운스가 없습니다. 밸런스가 없습니다. 하고 연락을 그렇죠. 좀 빨리 그렇죠. 그러면 너무 고마운 너무 거죠. 고맙죠. 그것이 정말 다른 은행과 우리 저 신협 신협이 큰 이게 아마 차이죠. 법적으로는 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고맙다고. 말씀드린 예. 한국인의 정서에 정서에 맞는 맞는 정서에 네네. 맞는 걸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것이 내 얘기는 뭐냐면 로에 그러니까 그렇죠. 예. 좀 어긋나는 건가요? 어긋나지는 않지만 어긋나지는 않죠. 이제 네. 그 이제 감사들이 보면은 기겁을 하는 노릇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우선 위험하고 두 번째는 그렇죠. 그걸 하려면 엄청난 인건비가 들어가거든요. 또 지금. 그렇죠. 다 은행에서 다 그걸 해야 잠깐, 되니까. 예. 그래서 그 정말 이자를 비롯해서 그렇죠. 진짜로 정말 참 그게 아마 규모가 커지면 못 올 거예요. 계속 할 겁니다. 네. 계속 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고객 차별 그렇죠. 그런 네. 것도 돼요. 차별화가 이게. 돼야 되니까 저희가 이미 다른 데는 다 포기를 했어요. 여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면 그게 그것만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만 봐야 네. 되죠. 근데 이제 일반은행 같은 경우는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돈이 모자라면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럼요. 사람이 네. 할 것도 없어요. 일반은 컴퓨터가 보지도 다 않고 그냥 알아서 그렇죠. 그냥 기계가 그냥 기계가 다 가버리니까.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무지하게 되는데 저희는 그 일일이 보고 전화해야 되고 그렇죠. 기다려야 네, 기다려야 되고 되고. 또 안 오면 또 전화해야 되고 그러고서 안 오면 이제 그때 우리 핫소스 돌릴 때인데 그럴 때 손으로 다 돌려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네,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가 무지하게 들어가는 일이죠. 그렇죠. 인건비 되지만 아까 좀 전문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신협이 약간 타은행과 차별화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럴 수도 한국 있죠. 정서를 한국 정서 이해하는 이해하는 그것 중에 하나죠. 또 강관장님한테도 또 예. 다시 좀 감사드릴 게 뭐냐면은 특히 코트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물류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 홍보가 별로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물류 창고는 제가 볼 적에 코트라에서 하는 가장 그 한인을 좀 위한 밴쿠버 항에 있을 거 아닙니까? 밴쿠버 네 물류 창고가 그렇죠. 네. 예. 예. 물류 창구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가 사용할 이제 수 그 로지틱스하고 계약을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어. 저희 이제 물류를 이제 그 회원을 가입하면 그렇죠. 일정 금액을 금액은 국고로 그렇죠. 지원을 해줘요. 아. 그러니까 회원 가입이 안 되면 그게 안 되는 거고. 그 이제 우리 실업 회원분들도 이용이 많이 하면 굉장히 그래도 경비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네. 예, 좀 홍보 차원에서라도요, 물류 창고요. 그것이 좀 활성화가 됐으면은, 진짜 정말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네. 이 한인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좀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네. 조금 좀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더, 하지 하는 예.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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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지금 뭐, 이 물류센터 관련해서 좀 확대를 좀 시키려고 지금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6개였는데 지금 11개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늘리려고 그러는데, 그 관련 업체가 없어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뭐 이용을 해주시면 더 좋죠. 근데 이게 한국에 있는 기업이 저희 쪽에 있는 본사에다가 가입을 신청을 해줘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뭐 교민이 그냥 활용할 수는 있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현재는 한국에 있는 저 본사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저 대한민국 뭐 그 국고로 움직여지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외국에 뭐 주재해 계시는 분들한테 그냥 임의적으로 돈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밴쿠버 교민들한테 일단 직접 그런 해당하는 건 건 아니군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당이 되려면 그러니까 전번에 계셨던 관장님 갑자기 성함이 양국보 관장님께서 어떤 그 자료를 요청하셨냐면은 그 양 관장님이 좀 신경 썼던 것이 이 모텔 사업이었습니다. 모텔에 예 해서 그 모텔에 들어가는 그 용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뭐 타올로 티슈부터 시작해서 예, 엄청 많죠. 예, 그거에 근데 실질적으로 한인들이 많이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또 모텔입니다. 모텔이죠, 맞습니다. 지금 저 북쪽이고 사스칸 쪽이고요. 그런데 이 모텔은
말하자면 어떤 구심점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텔 협회라는 그런 자체도 없거니와 많이 하고 있는 반면에 그래서 그 모텔에 대해서 특히 알버타에 가서도 조금 트라이 하셨던 거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양 관장님이. 네. 예, 가서 했는데 이 모텔 쪽에 신경을 조금 써가지고요. 말하자면은 워낙 많으니까. 우리 비품 엄청 한인분들이, 쓰죠. 예. 한인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리고 제품은 사실 한국 제품이 너무 좋은 겁니다. 예, 이 타월서부터 그렇고. 한국 거 이렇게 수입해서 이렇게 써. 네네. 그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저 하셨던 거를 지금 기억이 나서요.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해주는데 네.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좋은 아이디. 모텔 괜찮은 하시는 아이디어네요. 그 한인의 그 말하면 명단을 조금 받아가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주제 넘게 무슨 말씀이세요? 드리는 말씀을. 무슨 말씀을? 예. 예, 그다음에 우리 저 전무님 아까 좀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예, 추가적으로. 뭐, 똑같은 말씀입니다. 저도 이게 우리 잘하는 얘기가 있어요. 뭉치면 살고 터지면 죽는다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뭉치면은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정계라든지 뭐 경제라든지 뭉쳤을 때 엄청난 힘이 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신협의 인사니까 신협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조합원들이 만들었고 조합원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그러한 그 금융인데 조합원이라 하면 누구든지 쓰시는 분이 조합원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분들이면은 그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힘이 커진다는 더 거죠. 커지는 거죠. 네. 예, 지금 뭐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한국 한인 사회에 뭐 작고 큰 행사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음악회, 뭐 연극, 많죠. 학생 아이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무지하게 예. 많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저희가 조금씩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단체들은 전부 다 도와줬습니다. 예. 조금씩 스폰서도 그렇죠. 뭐 해주셨죠. 작게 크게 한 게 그 10만 불 뭐 이게 10만 불의 돈인데 이것이 우리가 사이즈가 커지고 많은 분들이 더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 가수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물론 우리가 한국 정서에 맞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죠. 우리 한인 사회 전체적에 이게 한인의 자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진다는 거죠. 엄청나지는 걸 좀 아시고 물론 그래서 다른 데 은행 뭐 불편하지만 그거 닫고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써주십시오가 아니라 다른 은행을 두 개 가질 그렇죠. 수가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렇죠. 뭐 최소 한 개 정도는 우리 신협은행에 구자를 써주시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힘이 되고 한인 사회의 힘이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관장님도 저는 뭐 그래도 또 이렇게 또 외부에서 보는 그 시각이 또 오히려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안에서 못 보는. 저희 좀 주제는 없는 예. 것 같아요. 뭐 온지 이제 6개월밖에 없어서 답할 내용은 아닌데 지난번에 이제 그 신문을 보니까 우리 교포 사회가 이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그렇죠. 예. 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 유학생이나 관광객을 위주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디스포절 그 수입 자체도 굉장히 적은 거고, 그게 적으니까 뭐 다른 그런 거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이가 굉장히 적은 것 같다. 파이가 좀 느낌이. 적죠. 파이를 확대시키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게 이제 선진국적인 그런 어떤 매너리즘이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누가 말씀을 하시던데 고장나지 않은 시계는 절대로 고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게 말한다고 하면 아까 뭐 지금 그 우리 그 실업인 협회 회장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경쟁력 자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분야들을 계속 해야 그 우리가 이제 그 한인 사회가 어떤 먹거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캐나다식으로 살면은 우리가 뭐 우리 이제 이민 오셔가지고 처음 세대들이 이제 그런 한인 사회의 어떤 그 틀을 넓혀갔던 게 캐나다인하고 똑같이 해서 넓혀진 건 아니었거든요. 더 그러니까 그냥 더 노력하고 그렇죠. 뭐 했기 때문에 열심히 가능했던 그렇죠. 것 같아서 저는 뭐 이 한인 사회가 더 커질 수 있기 위해서는 파이들이 좀 커져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현지인과 차별화되는 그런 쪽의 어떤 분야에 계속
계속 진출을 해 나가야 예. 된다. 예, 예.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모텔 사업 아까 얘기하셨는데 모텔 사업이 했다 그러면 또 다른 식의 어떤 발전된 어떤 사업들을 계속해서 찾아가지 않으면 한 회사에는 계속 막혀있죠. 계속 그 줄어들 연계되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뭐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뭐 이 서비스를 안 하는데 우리는 뭐 서비스를 하는 방법으로 또 간다든지 하는 그렇죠. 새로운 어떤 걸로 해서 우리 한인사회가 파이가 커져야 된다. 그래야 뭐 아까 뭐 우리 신협의 회원도 더 늘어날 수 있겠고 또 뭐 기부를 할 수 있는 재원도 되게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작년에 여기 오자마자 여러 곳에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기부를 좀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왔어요. 근데 저희 특성상 그게 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아무래도 부분이어서 공공기관 제가 특성이 있죠. 제가 그 많이 양해를 저희 뭐 부탁을 죄송하다는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걸 그러니까 그런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렇죠. 뭐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기관만 계속 가니까 뭐 내가 뭐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뭐 그래서 이게 신협이 갈수록 지금 제일 뭐 네. 지금 종갓집이죠. 이 갈수록 기부는. 이제 이게 더 줄어드는 어떤 맞습니다. 악순환이 이제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인 커뮤니티가 커져야 된다, 파이가 예, 커져야 된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생에.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또 진짜 뭐 작년에 오셨지만 오히려 또 정확하게 또 이 밴쿠버 한인사회 갖고 있는 문제점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예, 뭐 지금까지 대략 뭐 제가 생각한 질문 몇 가지 드렸고 또 각 분야에서 뭐 회장님과 전무님 또 관장님께서 또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혹시 좀 요 부분은 내가 뭐 꼭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건 뭐 꼭 요 주제 말고도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있으시다면은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요 자담회를 끝냈으면 합니다. 예. 선생님. 편안하게 이렇게. 뭐, 예. 뭐 근데 금융사에 던지는 뭐 덕담 비슷하게 하나. 저희 한국 사람은 사실 근면 성실입니다. 예. 모토가 올해도 좀 더 이 힘든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근면과 성실로 일어나간다면 모든 어려운 거를 다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전무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꼴찌 하다 보니까 똑같은. 아니, 또 종합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뭐 아까 말씀을 다 드렸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좀 더욱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예.